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내용 전달의 명확성을 위해 이름, 직업, 나이, 지역 등 일부 설정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혹시 비슷한 인물이나 상황이 떠오르시더라도 모두 우연의 일치이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끝나는 순간은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비명도 눈물도 없이 그저 한 문장으로 모든 게 무너져 내리죠. 41살의 윤혜진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들이닥쳤다고 해야 할까요? 혜진아, 이젠 그만하자. 박재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잔인했죠. 42살의 의료기기 영업이사인 재훈은 침대 모서리에 앉아 넥타이를 매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혜진의 몸을 안고 있던 그 손이 이제는 차갑게 매듭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안고 그를 바라봤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갑자기 무슨 소리야?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훈은 거울을 보며 머리를 쓸어 넘기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갑자기가 아니야. 우리 이미 오래됐잖아. 너도 알잖아. 내가 집이 있다는 거. 알아. 그래서 뭐? 지금까지 괜찮았잖아. 왜 갑자기 이래? 혜진은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재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그 손을 가볍게 뿌리쳤죠. 그 순간 혜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괜찮았던 게 아니라 참았던 거야. 나도 이제 나이가 있고 애들도 크고.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어. 재훈의 말에는 미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결정을 내린 사람 특유의 홀가분함마저 묻어났죠. 혜진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사랑했던 이 남자에게 자신은 그저 잠깐의 일탈이었을 뿐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럼 나는 지금까지 뭐였어? 미안해. 정말 미안한데. 그냥 좋은 기억으로 남기자. 재훈은 재킷을 걸치고 방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혜진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아니, 분노보다는 치욕이었을까요? 자신이 얼마나 우스운 존재였는지 깨닫는 순간에 그 참담한 말이에요. 박재훈. 혜진이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재훈이 문 앞에서 멈춰섰죠.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어요. 후회할 거야. 내가 오늘 나한테 한 짓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재훈은 대답 없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똑, 문이 닫히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죠. 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방 안에는 아까 켰던 향초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달콤했던 그 향기가 이제는 역겹게만 느껴졌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보니 목에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사랑의 흔적이라고 믿었던 그 자국들이 이제는 수치의 증거처럼 느껴졌죠. 혜진은 그 자국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끝낸 건 너지만 진짜 끝내는 건 나야. 혜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눈물은 이미 마른 지 오래였죠. 그 자리에 남은 건 차가운 결심뿐이었어요. 복수. 그 단어가 혜진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남자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똑같은 고통을 안겨줄 수 있을까? 혜진은 천천히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이름이 떠올랐죠. 김서연. 박재훈의 아내이자 피부과 원장인 그 여자 말입니다. 혜진은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었어요. 복수의 무대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복수라는 건 뜨겁게 시작하지만 차갑게 실행해야 하는 법이죠.
혜진은 그날 밤 이후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무것도 안 하는 척했다고 해야 할까요?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속으로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김서연, 박재훈의 아내, 38살의 피부과 원장. 혜진은 그 이름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재훈이 술에 취해 중얼거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마누라가 병원 하나 차렸어. 강남에 말이야.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그 정보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혜진은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켰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강남 피부과 김서연이라고 검색창에 입력했죠. 몇 개의 결과가 뜨더니 하나의 병원 홈페이지가 나타났어요. S대 피부과 의원.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원장 소개 페이지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김서연의 사진이 있었죠. 혜진은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단정한 단발머리, 부드러운 미소, 흰 가운을 입은 모습. 완벽해 보이는 외모였어요. 혜진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남편이 나랑 침대에서 뒹굴 때 넌 뭐하고 있었을까? 독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혜진은 병원 후기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원장님이 너무 친절하세요. 시술 솜씨가 정말 좋아요. 상담이 꼼꼼해요. 칭찬 일색이었죠. 혜진은 입꼬리를 올렸어요. 그래, 친절하고 꼼꼼한 원장님. 곧 만나게 될 거야. 다음 날 아침, 혜진은 일부러 화장을 지웠습니다. 평소보다 칙칙하게 보이도록 말이에요. 다크서클을 진하게 그리고 파운데이션도 바르지 않았죠. 거울을 보니 피곤하고 지쳐 보이는 모습이 완성됐습니다. 완벽했어요. 바로 이런 모습으로 가야 했거든요. 혜진은 휴대폰을 들고 병원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S대 피부과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예약 상담 좀 하려고 전화드렸는데요. 혜진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상담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죠. 네, 어떤 시술 원하세요?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피부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다크서클도 심하고 뭘 발라도 안 좋아지네요. 토닝이랑 레이저 같은 거 받고 싶은데. 오늘 오후 괜찮을까요? 오늘이요?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진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어요. 긴장이 아니라 기대였죠. 드디어 복수의 첫 단추를 끼우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네, 고객님. 오후 3시에 가능하세요. 원장님 직접 상담으로 예약해 드릴게요.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럼 3시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혜진은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이제 무대는 준비됐어요. 주인공도 관객도 심지어 희생양까지 모두 갖춰진 무대 말이죠. 혜진은 옷장을 열고 옷을 골랐습니다.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수수하지도 않은 옷. 평범한 환자처럼 보여야 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재훈이 좋아했던 스타일이기도 한 옷이었죠. 오후 2시 반, 혜진은 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강남의 한복판, 고층 빌딩 사이에 자리한 병원은 생각보다 크고 깔끔했어요.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은은한 아로마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리셉션 데스크에는 젊은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죠. 예약하신 분이시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윤혜진이요. 네, 확인됐습니다. 여기 상담 카드 작성해 주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혜진은 대기실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각종 시술 전후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잡지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다른 환자 2명도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알고 있었죠. 곧 이 평화가 깨질 거라는 걸 말이에요. 윤혜진 고객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직원의 목소리에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수의 무대로 향하는 발걸음은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아니, 오히려 경쾌하기까지 했습니다.
혜진은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진료실 문을 열었죠. 그리고 그 안에서 마주친 얼굴. 바로 김서연이었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는 순간 혜진의 눈앞에 김서연이 나타났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얼굴이 실제로 마주하니 묘한 감정이 밀려왔죠. 서연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어떤 관리 받으러 오셨어요? 목소리도 부드러웠습니다. 전문가다운 차분함이 묻어났죠. 혜진은 속으로 비웃었어요. 저 여자가 재훈의 아내구나. 하지만 겉으로는 환자처럼 수줍게 웃으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네, 요즘 피부가 너무 안 좋아져서요. 다크서클도 심하고 얼굴이 칙칙해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혜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전문가의 눈빛이었죠. 피부 상태를 체크하는 그 시선이 혜진의 얼굴 구석구석을 훑었어요. 확실히 다크서클이 좀 있네요.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네, 그게. 혜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일부러 밝게 웃으며 말을 이었죠. 요즘 잠이 너무 안 와요. 애인 때문에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미세하게 멈칫했어요. 혜진의 피부를 만지던 손가락이 공중에서 잠깐 정지했죠.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짧은 순간이었지만 혜진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물었어요. 애인. 이요? 목소리에 약간의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혜진은 속으로 쾌감을 느꼈죠. 계획대로 되고 있었거든요. 네, 애인이요. 원장님은 결혼하셨죠? 저는 아직 미혼이에요. 근데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뜨거워서요. 뜨거워서요? 서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혜진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고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네. 정말 불같은 사람이거든요. 밤에 잠도 못 자게 만들어요. 피부가 다 타버릴 것 같아요. 혜진의 시선이 의도적으로 서연의 눈을 찔렀습니다. 직접적이지만 애매한, 알듯 말듯한 그런 시선이었죠. 서연은 잠시 혜진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피했어요. 그리고는 다시 전문가의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수면 부족이랑 스트레스 때문에 피부 장벽이 약해진 것 같네요. 토닝이랑 재생 레이저 추천드릴게요. 원장님은 잠 잘 주무세요? 피부가 정말 좋으신데. 혜진이 은근슬쩍 물었습니다.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답했죠. 저요? 나름 관리하면서 지내죠. 부럽네요. 남편분이 일찍 들어오시나 봐요? 이 질문에 서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손을 씻으려고 일어서던 동작이 어색하게 멈췄죠. 혜진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저희 애인은 자꾸 야근한다고 늦게 와요. 그래놓고 만나면 또 엄청 열정적이거든요. 기혼자인데도요.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혜진을 돌아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죠. 이번에는 서로 피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눈빛에는 의심이, 혜진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기혼자요? 서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혜진은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네. 그게 더 짜릿하잖아요. 안 그래요, 원장님?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런 건. 서연의 대답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혜진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다시 말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원장님은 정말 모범적인 분이시네요. 남편분이 복 받으셨겠어요. 그 말에 서연의 턱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불안이었을까요? 혜진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자신의 말이 서연의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리고 있다는 거였죠. 자, 그럼 시술 시작할게요. 누우세요. 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전문가의 가면을 다시 쓴 거예요. 혜진은 순순히 시술대에 누웠습니다. 서연이 레이저 기계를 준비하는 동안 혜진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제 시작이야. 재훈,
내가 날 버렸을 때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레이저 소리가 웅웅거리며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손이 혜진의 얼굴 위를 지나갔어요. 전문적이고 정확한 손놀림이었지만 혜진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말이죠. 방 안에는 기계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두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의심, 확신, 분노, 복수심. 보이지 않는 전쟁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술은 계속됐습니다. 레이저가 혜진의 피부 위를 스쳐 지나갈 때마다 미세한 따끔거림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혜진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오히려 그 통증이 쾌감처럼 느껴졌습니다. 복수의 서막이 올라가고 있었으니까요. 서연은 묵묵히 시술을 진행했습니다. 전문가답게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레이저를 움직였죠. 하지만 혜진은 알 수 있었어요. 서연의 호흡이 조금씩 빨라지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턱선을 따라 레이저를 조작하는 손놀림이 아까보다 경직돼 있다는 것도요. 원장님. 혜진이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서연이 잠시 손을 멈추고 대답했어요. 네, 말씀하세요. 시술 받으면서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뭐가 궁금하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뒤에 긴장이 숨어 있다는 걸 혜진은 감지했죠. 원장님, 남편분은 밤에 일찍 들어오시나 봐요. 순간 서연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레이저 기계가 삐소리를 내며 멈췄어요. 서연은 기계를 내려놓고 혜진을 내려다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이번에는 단순한 시선 교환이 아니었어요. 서로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려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의 충돌이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으시죠? 서연의 질문에는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혜진은 태연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냥요. 원장님 피부가 너무 좋으셔서요. 밤에 푹 주무시나 보다 했죠. 저는 애인이 자꾸 늦게 연락해서 잠을 설치거든요. 그 애인분이 직업이 뭐예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진은 속으로 웃음이 났어요. 드디어 물어보네. 하지만 겉으로는 순진한 표정을 지었죠. 의료기기 쪽 일하세요. 영업이요. 그래서 저녁 약속이 많대요. 병원들 돌아다니면서요.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죠. 혜진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혹시 원장님 남편분도 그쪽 일하세요? 병원에서 만나기라도 하시나요? 아니요. 서연의 대답은 짧고 딱딱했습니다. 혜진은 알 수 있었어요. 서연이 이미 눈치챘다는 걸 말이죠. 아니, 정확히는 의심하고 있다는 걸요. 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을 혜진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요즘은 남편들 다 바쁘잖아요. 늦게 들어오는 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혜진이 은근슬쩍 말을 흘렸습니다. 서연은 대답 없이 다시 레이저를 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손이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죠. 기계가 혜진의 피부에 닿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원장님, 괜찮으세요? 혜진이 걱정하는 척 물었습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어요. 네, 괜찮아요. 잠깐만요. 서연은 기계를 다시 조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놀림에서 평정심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혜진은 속으로 만족스러워했죠. 계획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시술이 거의 끝나갈 무렵 혜진은 마지막 한 방을 날렸습니다. 원장님, 오늘은 좀 세게 해주세요. 네. 세게요? 네. 오늘 밤도 화끈하게 보내야 하거든요. 애인이 오늘 시간 낸대요. 그래서 피부 좀 확 살려야 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서연의 손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레이저가 꺼졌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어요.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혜진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제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담겨 있었죠. 이 여자. 알고 있어.
서연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혜진은 그 눈빛을 정면으로 받아냈어요. 피하지도 숨기지도 않았죠. 오히려 도전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여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튀었어요. 시술 끝났어요. 서연이 차갑게 말하며 장갑을 벗었습니다. 혜진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거울을 봤어요. 피부는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레이저를 맞은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와, 정말 화끈하게 해주셨네요. 감사해요, 원장님. 혜진이 일부러 화끈하게라는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서연의 턱이 다시 한번 떨렸어요. 두 손을 꽉 쥔 채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다음 주에 한 번 더 오셔야 해요. 레이저는 여러 번 받아야 효과가 좋거든요. 그럴게요. 그럼 또 뵐게요, 원장님. 혜진은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기 전 마지막으로 서연을 돌아봤어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 뒷모습이 조금 작아 보였습니다. 혜진은 입꼬리를 올리며 문을 나섰어요. 진료실 문이 닫히자 서연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니,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방금 자신 앞에 있던 그 여자. 윤혜진. 그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설마 재훈이가. 서연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어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의료기기 영업, 늦은 귀가, 기혼자인 애인. 그리고 무엇보다 혜진의 그 도발적인 눈빛. 서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날 밤 진료실 공기에는 이상한 냄새가 맴돌았어요. 피부가 타는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이 타는 냄새, 신뢰가 무너지는 냄새, 그리고 복수가 시작되는 냄새였죠.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니, 복잡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죠. 마치 태풍이 머릿속을 휘젓고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윤혜진. 그 여자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도발적인 미소, 의미심장한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그 확신에 찬 눈빛. 서연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죠. 모든 증거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재훈이가. 설마. 서연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화면에 떴어요. 통화 버튼을 누르기까지 한참이 걸렸죠.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걸면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서연은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네 번째 신호음이 울릴 때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왜?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니, 귀찮아하는 것처럼 들렸죠. 서연은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물었어요. 오늘은 몇 시에 와? 오늘? 야근 좀 길어질 것 같아. 아마 11시, 12시. 대답이 너무 빨랐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해둔 것처럼요. 서연의 손이 휴대폰을 더 세게 쥐었어요. 또 야근이야? 요즘 너무 잦은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잖아. 다 우리 살려고 하는 거지. 그럼 나 바빠서 끊을게. 재훈아, 잠깐만. 서연이 말을 이으려는 순간 전화가 끊겼습니다. 뚝. 그 짧은 소리가 서연의 귓가에서 울렸어요.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다 우리 살려고 하는 거라고. 서연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여자를 만나려고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동시에 슬픔도 밀려왔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다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의심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서연은 노트북을 켜고 남편의 차량 위치 추적 앱에 접속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서로 위치를 공유하고 있었거든요.
안전을 위해서라고 했었죠. 하지만 이제 그게 다른 용도로 쓰이게 될 줄이야. 화면에 남편의 차량 위치가 표시됐습니다. 회사가 아니었어요. 강남의 한 호텔 근처였죠.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자식이. 서연의 입에서 욕이 튀어나왔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말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 앞섰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안을 서성였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 찾아가서 따져야 할까?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할까? 고민하던 서연은 문득 생각났습니다. 윤혜진. 그 여자의 남편은 알고 있을까? 서연은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어요. 병원 예약 시스템에서 윤혜진의 정보를 찾았죠. 전화번호, 주소, 그리고 비상 연락처. 거기에 남편으로 추정되는 번호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번호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 낯선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할까? 고민이 깊어졌죠. 하지만 결국 서연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나 같은 피해자라면 알 권리가 있었으니까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죠. 여보세요?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혹시 윤혜진 씨 남편분 되시죠?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저는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피부과 원장인데요.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 서연은 최대한 차분하게 말을 이었죠. 죄송하지만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서요.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무슨? 전화로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전화기 너머로 남자의 당혹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정했어요. 그냥 말해버리기로요. 제 남편과 당신 아내가 함께 있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서연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대답을 기다렸죠. 그리고 마침내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정확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차분했던 톤이 날카롭게 바뀌었죠. 서연은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윤혜진이 병원에 왔던 것, 그가 한 말들, 그리고 남편의 직업이 의료기기 영업이라는 것까지요. 모든 설명이 끝나자 남자가 물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확신합니다. 또 다른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남자가 말했죠.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제대로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첫 접촉이 시작됐습니다. 배신당한 두 사람이 같은 감정으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죠. 분노, 모욕감, 그리고 복수심. 그 감정들이 두 사람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이틀 후 서연과 박성우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성우는 44살의 회계사였어요. 단정한 외모에 차분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죠. 하지만 서연이 마주한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억누르고 있지만 언제든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분노였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성우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서연도 고개를 숙이며 답했죠. 네, 이런 일로 만나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같은 처지지만 처음 만난 사이였으니까요. 성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전화로 말씀하신 내용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 아내가 정말 그런 말을 했습니까? 네. 의료기기 영업을 하는 기혼자 애인이 있다고 했어요. 늦게 들어온다고, 밤에 화끈하게 보낸다고. 그런 말들을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시 떠올리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성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 여자가. 성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죠. 제 남편 차량 위치 기록이에요. 보세요. 화면에는 지난 한 달간의 이동 기록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회사, 집, 그리고 중간중간 찍힌 호텔들. 특히 강남의 한 호텔 근처에 자주 머물렀더군요. 성우는 화면을 응시하며 날짜를 확인했어요. 이날 우리 집사람도 외출했었습니다. 성우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여줬죠. 친구 만나고 늦게 들어갈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서연이 그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남편도 같은 날 야근한다고 했던 날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죠. 모든 게 명확했으니까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성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감정은 억누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려는 게 느껴졌어요. 서연도 고개를 끄덕였죠. 제 남편 차에 블랙박스가 있어요.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내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해 볼게요. 호텔 결제 기록이 있을 겁니다. 두 사람은 각자 할 일을 정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기로요. 확실한 증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서연은 남편이 잠든 사이 차 열쇠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들키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도 있었죠.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서연은 차에 올라타 블랙박스를 작동시켰어요. 화면에 영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서연은 한 달 전부터 차근차근 확인하기 시작했죠. 출근길, 퇴근길, 평범한 일상들. 그런데 어느 날 영상에서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조수석에 여자가 타고 있었어요. 윤혜진이었습니다. 서연은 숨이 막혔죠. 영상 속에서 두 사람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재훈의 손이 혜진의 허벅지 위에 올려져 있었고 혜진은 그 손을 잡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이 개자식이. 서연의 입에서 욕이 터져나왔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증거였으니까요. 다음 날 성우도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아내의 신용카드 내역에서 호텔 결제 기록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지난 6개월간 매달 두세 번씩 같은 호텔에서 결제가 됐더군요. 성우는 그 호텔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프런트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여기 CCTV 영상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 아내가 이 호텔을 이용했는데 분실물이 있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친절하게 대답했죠. 죄송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함부로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답이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호텔 로비에 앉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언젠가는 두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성우는 그들을 목격했습니다. 저녁 6시쯤 호텔 입구로 걸어 들어오는 두 사람. 박재훈과 윤혜진이었어요. 재훈은 혜진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있었고, 혜진은 그에게 기대어 웃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 장을 연속으로 찍었죠.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타는 모습,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모습, 모든 걸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이 여자를 믿고 살았다는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네. 성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증거를 모으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서연과 성우는 다시 만났습니다. 각자 모은 증거들을 교환했죠. 블랙박스 영상, 호텔 사진, 신용카드 내역, 위치 기록.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 증거들을 바라봤어요. 이제 충분합니다.
성우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서연도 고개를 끄덕였죠. 네. 이제 우리가 할 차례예요. 두 사람의 눈빛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정확하게 복수하겠다는 그런 결의였죠. 배신의 증거는 충분히 모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행동뿐이었어요. 증거를 모은 서연과 성우는 곧바로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강남의 한 건물 2층에 위치한 곳이었어요. 그 정도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죠. 두 사람은 나란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상담실에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이정도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두 사람을 맞았죠. 앉으세요. 전화로 대략적인 내용은 들었습니다. 불륜 관련 사건이시죠? 네, 맞습니다. 성우가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냈어요. 블랙박스 영상을 캡처한 사진들, 호텔 사진, 신용카드 내역, 위치 기록. 모든 걸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이정도 변호사는 천천히 서류들을 살펴봤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증거가 확실하네요. 블랙박스 영상도 있고 호텔 출입 사진도 명확합니다. 신용카드 내역까지 있으니 이건 확실한 불륜 증거예요. 소송 진행하면 승산이 있을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어요. 승산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확실합니다. 이 정도 증거면 상대편에서 항변하기 어려워요. 김서연 씨는 상간자 소송을, 박성우 씨는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자료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더니 답했죠. 최소 3천만 원 이상은 가능합니다. 불륜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증거가 명확하니까요. 재판부에 따라서는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3천만 원. 그 금액이 두 사람의 귀에 들렸습니다. 돈이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금액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었죠. 배신의 대가, 거짓말의 가, 그리고 무너진 신뢰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바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성우도 고개를 끄덕였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세요.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그럼 오늘 위임장부터 작성하시죠. 소장은 제가 일주일 안에 준비하겠습니다. 접수되면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돼요. 두 사람은 차례로 위임장에 서명했습니다.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서연은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죠. 김서연. 그 세 글자에 모든 분노와 결심을 담았습니다. 성우도 마찬가지였어요. 박성우. 그의 서명에는 배신당한 남편의 자존심이 담겨 있었죠. 도장도 찍어주세요. 변호사가 인주를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도장을 찍었어요. 딱딱. 두 번의 소리가 울렸죠. 그 소리가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 게시판에 두 개의 소장이 나란히 접수됐습니다. 하나는 상간자 소송, 다른 하나는 이혼 소송. 원고는 김서연과 박성우, 피고는 박재훈과 윤혜진이었죠. 두 쌍의 이름이 법원 시스템에 정식으로 등록됐습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나온 두 사람은 법원 계단에 나란히 섰습니다. 하늘은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날씨였죠. 성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네. 드디어 시작됐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과 함께 싸울 수 있다는 게 위로가 됐죠. 성우도 비슷한 감정이었어요. 혼자였으면 이렇게까지 못했을 거예요.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요. 같이 싸워주셔서 고마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이 많은 걸 말해줬어요. 우리는 이길 거라고, 끝까지 함께 가자고,
그런 다짐들이 눈빛 속에 담겨 있었죠.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서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우리 배우자들한테 소장이 송달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놀라겠죠. 우리가 서로 만난 줄은 꿈에도 모를 테니까요. 성우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서연도 입가에 미소를 띄었어요. 그 미소에는 복수의 쾌감이 묻어났죠. 재훈이 얼굴이 보고 싶네요. 소장 받아들고 당황하는 모습 말이에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기가 한 짓이 들통날 줄 몰랐을 테니까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커피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분노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아니면 기대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이제 돌아갈 수 없네요.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돌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잘못한 건 저 사람들이죠. 맞아요. 우리는 그저 진실을 밝히는 것뿐이에요. 두 사람은 다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배신당한 두 사람이 같은 편이 되어 함께 싸우고 있었죠. 이상한 연대감이 생겼어요. 슬픔을 나누고 분노를 공유하고 복수를 함께 계획하는 동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창밖의 노을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붉은 빛이 하늘을 가득 채웠어요. 마치 앞으로 벌어질 전쟁을 예고하는 것 같았죠. 두 사람은 말없이 그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는 같은 생각이 있었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 소장이 송달되고 석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박재훈과 윤혜진은 처음에는 발뺌하려 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변호사들도 항변할 여지가 없다고 했죠. 결국 두 사람은 불륜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2월의 추운 날이었어요. 서연과 성우는 아침 일찍 법원에 도착했죠. 복도에는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각자의 사연을 안고 법정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서연은 코트깃을 여미며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떨리네요. 저도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성우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법정 앞 의자에 나란히 앉아 기다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긴장이었을까요? 아니면 기대감이었을까요? 둘 다였을 겁니다. 원고 김서연, 박성우, 피고 박재훈, 윤혜진 사건 입정하세요. 법정 직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서연과 성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법정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반대편에 앉아있는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박재훈과 윤혜진이었죠. 재훈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혜진도 마찬가지였죠.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복수의 쾌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허무함도 밀려왔습니다. 이게 끝인가?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모두가 일어섰다가 다시 앉았죠. 재판이 시작됐어요. 변호사들이 각자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죠.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판사는 서류들을 검토하며 중간중간 질문을 던졌습니다. 피고 박재훈, 이 블랙박스 영상 속 인물이 본인과 피고 윤혜진이 맞습니까? 재훈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피고 윤혜진, 이 호텔 신용카드 결제 내역이 본인 것이 맞습니까? 혜진도 고개를 숙인 채 답했죠. 네, 맞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변명이 없었거든요. 모든 게 드러났으니까요. 서연은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진짜였을까? 성우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1시간 정도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사가 입을 열었어요.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마저 들릴 것 같은 정적이었죠. 판사는 차분하게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박재훈과 피고 윤혜진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원고들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불륜 사실이 명백하고 이로 인해 원고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성우는 주먹을 꽉 쥐었죠. 따라서 피고 박재훈은 원고 김서연에게 위자료 3,200만 원을, 피고 윤혜진은 원고 박성우에게 위자료 3,2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 또한 원고 박성우와 피고 윤혜진의 이혼을 허가하며 재산 분할은 원고가 60%, 피고가 40%로 한다.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딱딱. 판사가 망치를 2번 내리쳤어요. 그 소리가 모든 걸 마무리하는 것 같았죠.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끝났어요. 드디어 끝난 겁니다. 법정을 나서며 서연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재훈과 혜진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 모습이 초라해 보였죠.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한때는 모든 걸 바쳤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아무 의미 없는 타인일 뿐이었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2월의 겨울바람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 상쾌했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성우가 서연에게 말을 건넸어요. 그날 병원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끝났네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을 떠올렸죠. 혜진이 진료실에 들어왔던 순간 도발적인 말들, 그리고 시작된 의심. 그 모든 게 오늘로 끝이 났습니다. 피부는 상처가 나도 다시 낫지만 마음은 그럴 수 없잖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성우는 그 말을 조용히 들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죠. 그래도 우리는 서로 낫는 중이죠. 서연이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위로가 담겨 있었어요. 배신당한 2사람이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죠. 같은 아픔을 겪었기에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낫고 있어요. 천천히지만요. 2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가며 각자의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배신, 고통, 분노, 그리고 복수.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게 끝났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2사람은 그저 평범한 사람들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죠. 자신들이 얼마나 큰 전쟁을 치렀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그리고 얼마나 강해졌는지 말입니다. 무너진 사랑의 잔해 위에 새로운 연대가 생겼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관계였죠. 그리고 냉정한 평온도 찾아왔어요. 더 이상 분노에 휩싸이지 않는 차분하게 앞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평온이었습니다. 서연과 성우는 각자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필요할 때 서로에게 기댈 수 있다는 걸, 혼자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겨울은 여전히 추웠지만 봄은 곧 올 겁니다. 상처는 아물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